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1년 3월 29일 상한가 급등주 이슈와 테마를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상한가부터 한번 보죠. 자, 이수앱지스 러시아 백신 생산의 시생산을 위해서 기술이전 개시를 했다는 소식이 있고요. 플레이드는 아마존 코리아랑 파트너사가 됐다는 것 때문에 뉴스 때문에 올라온 거고, 캐리소프트 어린이 프로그램이죠. 캐리와 친구들 중국에서 전격적으로 상영을 하기로 시작했다는 거, 이 세 종목이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세 종목 말고 움직인 종목들이 보시는 것처럼 여러 종목이 있는데, 이 중에서는 윤석열 관련한 테마들이 좀 많이 눈에 띄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어쨌든 시장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종목들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선물 시장은 조금 밀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개인 수급이 좀 많이 들어왔죠. 개인 수급이 들어오면 시장이 안 좋아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작하자마자 갭으로 뜬 게 바로 밀리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쭉 밀려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V자로 좀 반등이 나왔지만은 횡보를 하다가 나중에 O장 돼서 다시 빠지고 살짝 반등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지만, 시가는 회복을 못하고 하락한 거에 한 반 정도는 회복을 하고 올라왔어요. 자, 우리가 코스피 같은 경우도 아침에 시작을 해서 살짝 올라왔다가 빠졌거든요. 근데 움직임이 나온 걸 보면 아시겠지만은, 올라왔다가 아침에 살짝 올라왔다가 그 다음에 쭉 미끄러져서 다시 오후장에 빠지면서 못 올라오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살짝 밀리면서 끝났습니다. 자, 개인 수급이 들어오면 시장이 안 좋다고 말씀드렸죠. 역시나 오늘도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상한가 간 종목 세 종목을 포함해서 윤석열 관련한 종목은 상한가는 못 갔지만 많은 상승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포함해 가지고 차트를 한번 분석해 보면서 시장을 한번 종목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종목 이수앱지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수앱지스는 제가 없을 때 뉴스가 떴어요. 지금 보시면 12시 41분에 뉴스가 떴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시 41분에 뉴스가 떴는데 점심시간이에요. 치사하게 점심시간을 공략했죠. 이수앱지스 세계 최초 일회용 배양 시스템 적용 스푸트니크 V 생산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뉴스에서 얼음을 만들었고요. 얼음을 만든 다음에 바로 2차 얼음까지 올라왔고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아침에 이슈 기똥차게 먹은 거죠. 이런 종목은 무조건 들어가는 게 맞아요. 자, 세계 최초 이런 이슈가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보라고 했죠. 자, 이수앱지스랑 같이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 몇 종목 있죠? 항상 이트론, 스푸트니크 관련한 거 이트론 1시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트론은 814원. 제가 점심 먹고 와가지고 이트론 보시라고 했는데 역시나 세게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바이넥스 같은 경우도 1시에서부터 12시부터 살짝, 12시 40분에 살짝 움직임, 1시부터 다시 움직임 나왔고, 오후장에 움직임 나왔지만, 결국엔 빠져버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스푸트니크 V 관련한 종목은, 세 종목을 보통 봤죠. 물론 다른 종목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트론을 대장으로 봤었는데, 이제 대장이 바뀐 것 같아요. 이수앱지스. 그래서, 스푸트니크 같은 경우는 지금 유럽에서도 검증 중이에요. 그리고 유럽에서도 만약에 백신을 맞는다 그러면, 그 종목들, 움직임 나오는 것들은 역시나 이수앱지스가 대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트론 같은 경우는 물론 종목이 가벼워서 움직임이 좋았지만은 얘는 이상하게 뒤끝이 약해요. 그리고 올라오는 게 별로 세지가 않죠. 그리고 많이 빠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슈가 잘 먹히는 이수앱지스를 갖다가 앞으로 대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바이넥스 같은 경우도 지금 생산을 한다는 얘기가 있긴 한데, 문제는 바이넥스가 지금 별로 회사 사정이 안 좋다는 게 문제예요. 그죠? 여기서 보면 지금 함량을 속였다는 것 때문에 제재를 받아가지고 지금 많이 하락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금, 이수앱지스보다는 좀 늦게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앞으로 러시아 백신 관련한 거다? 그러면 무조건 이수앱지스를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플레이디는 움직임이 없다가 갑자기 수급이 들어와서 상한가를 간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 리딩클럽에서 이걸 알려드렸습니다. 자, 9시 44분에 리딩클럽 플레이디. 자, 플레이디
플레이디 아마존 코리아 마케팅 서비스 사업 수행사 선정이다. 요 얘기가 나왔죠. 자, 그러면 얘네들가 9시 44분이면 어딘가 한번 보시겠어요? 43분, 44분. 여기에요. 얼음이 된 다음에 움직임이 나온 다음에 알려지긴 했지만 제가 아마존 관련한 이슈 무조건 먹는다고 그랬죠. 애플, 아마존. 자, 2차 흐름까지 그냥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상한가까지 스트레이트로 올라와서 지금 보시면 10시 15분에 상한가를 봤습니다. 엄청나게 빨리 상한가를 간 거죠. 그죠?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상한가를 갖고 중간에 빠지긴 했지만 살짝 밀렸다.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애플이나 이쪽이랑 협력해서 뭔가를 만든다. 이러면 무조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소한 상한가까지는 못 가더라도 20% 이상은 반드시 갑니다. 특히 아마존이랑 협력을 한다. 아마존 코리아가 아마존이 조만간 한국에도 진출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아마존 코리아 관련한 이슈는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캐리소프트. 자, 캐리소프트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뉴스가 뜨기 전에 먼저 알려드렸어요. 한 이쯤이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캐리소프트가 수급이 들어올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수급이 들어오네요. 이상합니다. 한번 보세요. 그랬더니 바로 뉴스 뜨고 스트레이트로 바로 상한가까지 올라와 버렸습니다. 오늘 그래서 아침에 상한가를 3개인가 먹었을 거예요. 저희 방에서. 예, 그래서 지금 캐리소프트 같은 경우는 캐리와 친구들 아이돌 콘텐츠죠. 그죠? 아이돌 콘텐츠인데 중국 전역에 IPTV 단독 채널 개설을 해서 방송을 한다는 것 때문에 지금 그냥 상한가로 가서 붙어버렸습니다. 엄청나게 세게 수급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얘는 안 무너지고 그냥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얘도 상한가를 먹었는데 물론 오후장 돼서 무너지진 않았죠. 자, 캐리소프트 같은 경우는 중국 관련한 컨텐츠이기 때문에 특히 영상 컨텐츠나 게임 관련해가지고 중국이랑 뭔가 합작을 하거나 중국에, 뭐 방영을 한다든가 이런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캐리소프트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내일도 아마 강하게 올라올 거예요. 캐리소프트는 하루나 이틀 정도 더 보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직접적인 수익이랑 관련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윤석열 관련한 테마들 말씀드릴게요. 자, 극동유화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몇 번 매매를 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오전부터 빠르게 움직임이 나왔고 극동유화는 윤석열 관련한 테마에 그 다음에 지금 그 수혜주 운하에 막혀 있는 것 때문에 그 원유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죠. 그 이슈랑 같이 먹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부터 2가지 이슈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였죠. 첫 지지율이 30%에 진입했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정치적인 발언을 좀 했죠. 그것 때문에 윤석열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움직임이 나왔고 극동유화를 포함을 해서 우리가 전형적으로 봤던 그 윤석열 관련한 종목 덕성 마찬가지죠. 덕성도 앞으로 계속 갈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2만원 돌파했어요. 그쵸? 네, 윤석열 관련한 종목은 계속 지켜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지금 아직 정치 행보를 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올라온다. 정치 행보를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얼마나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8,000원짜리 이런 거 덕성 같은 종목은 나중에 아마 8만원 이상 가지 않을까요? 보통 10배 이상은 터져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덕성 같은 경우는 원래 뭐 2,000원, 3,000원짜리였는데 윤석열 관련한 테마로 해서 지금 2만원이 돌파를 했고요. 덕성 가면 바로 서현이 따라오죠. 서현 같은 경우도 15%까지 올라오면서 지금 보시면 8,000원에서부터 얘도 역시나 2만원까지 올라와서 덕성과 그 다음에 그 서현은 항상 2개가 같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움직이는 것도 비슷비슷한데 덕성이 조금 더 세게 움직이죠. 그래서 윤석열 관련한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화성밸브도 이것도 윤석열 관련한 테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옛날에 수소차 관련한 테마였는데, 수소 관련한 테마였는데, 아침부터 일찌감치 상한가 갔고, 오후에 무너지는 모습이었어요. 엄청나게 빨리 올라왔죠. 그쵸? 윤석열 관련한 종목들, 요거 말고도 여러 개가 있을 겁니다. 자, 요것도 있고요. 휘닉스 소재. 자, 휘닉스 소재도 말씀드렸죠.
피닉스 소재도 요것도 한 달이 건너가지고 윤석열 관련한 종목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예. 그 조선, 저기 뭐죠? 중앙 쪽, 그 중앙일보인가요? 어쨌든, 홍라에 관련한 종목, 그 홍성열인가요? 예.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홍석현. 예, 홍석현 때문에 지금 관련해서, 예, 요것도 최근에 상한가 가면서 움직임이 나온 거, 휘닉스 소재. 이러면 내일도 아마 또 움직임 나올 거예요, 휘닉스 소재는. 그죠? 정치 관련한 종목들, 윤석열 관련한 종목들 잘 지켜보시고요. 그 다음에 모베이스. 모베이스도 갑자기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쵸? 모베이스는 움직임이 없다가 갑자기 수급이 들어오면서 얼음이 됐고요. 그 다음에 2차 움직임 나오다가 계속 상승을 했는데, 모베이스 전자는 조금 움직임이 약했어요. 그쵸? 모베이스 전자까지 같이 모베이스랑 움직임 나오는데, 이것도 윤석열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현도 이렇게 해서 윤석열 관련한 종목이 지금 보면 여러 개가 있는데, 대부분은 우리가 다 아는 종목들이에요. 그쵸? 새로운 종목들이 올라오는 것들이 별로 없고, 기존에, 그죠? 아는 종목들이 올라왔는데, 이런 거에 빠르게 움직임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테크닉을 기르시는 게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원미디어. 자, 용갑합체라는 그 제목이 저기 뭐죠? 영상이 있나봐요. 용갑합체라는 게 뭐죠?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거를 몰라요. 용갑합체라는 게, 용갑합체라는 게 게임인가, 저기 뭐죠? 뭘까, 로봇 합체되고 뭐 이러는 건가 보네요. 그죠? 옛날에 일본 뭐 울트라맨 같은 거, 그게 지금 트레일러가 영상 그게 인기가 많다는 것 때문에 움직임 나옵니다. 대원미디어는 예전부터 일본 콘텐츠랑 관련이 있죠. 그죠? 일본 콘텐츠랑 관련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이제 장중에 대원미디어는 그냥 컨텐츠 관련한 걸로 계속 봤어요. 그래서 컨텐츠 관련한 걸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요동을 치면서 움직임이 나왔는데 계속 상승한다. 용갑합체라는 게 있나봐요. 용갑합체 트레일러. 예, 죄송합니다. 예. 제가 이런 걸 안 봐가지고 모릅니다. 어쨌든 대원미디어가 계속 수급이 들어온 걸 봐서는 이제 내일 정도면 대충 끝물이 나오겠네요. 지금 대원미디어 같은 경우는 11,000원에서 시작해서 거의 2주 만에 2배 가까이 상승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호석유 우선주는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 경영권 분쟁 얘기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금호석유는 경영권 분쟁 얘기가 나온다는 거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올라온 것 같고요. 뭐 우선주 움직임 나오는 거였는데, 뭐 충분히 우선주 중에서는 거래량 터지면서 움직임이 잘 나온 것 같아요. 50만 주 정도 터졌는데, 이거는 오늘은 뉴스가 없습니다. 오늘은 뉴스가 없는데, 이전에 박철환 상무 주주명부 열람, 그 다음에 동사 가처분 신청했다는 것 때문에 이전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 제이준 코스메틱 단타 쳤던 종목이죠. 제이준 코스메틱. 자, 제가 엄청나게 먹었던 종목입니다. 제가 1,500원에 매수를 해서 1,500원에 매수해서 거의 2,000원 넘게 매도를 한 종목인데, 엄청나게 수급이 세게 들어왔습니다. 감사보고서 적정 제출했다고 해서 급상승한 종목이고요. 여태까지 급락을 하고 있어가지고 감사보고서 제출을 안 해서 급락을 하고 있다가 오늘 감사보고서 제출해서 급등을 했는데,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하전공. 자, 인하전공은 수혜주나 사태 속에서 국내 조선업 기술의 조선 기자재 관련한 걸로 움직임 나왔는데, 실제 대우조선해양이나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같은 거, 삼성중공업도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얘 같은 경우도 움직임 나오다 5회는 좀 밀렸죠. 자, 인하전공은 조선 기자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선 기자재. 테마로 해가지고 움직임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수혜주문화가 어느 정도 가닥이 좀 잡혀가는 것 같죠? 예, 이제 대충 선로를 갖다가 제대로
이제 다시 들어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조선 관련한 종목 일본이 만든 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 배에 그 만드는 기술에 대해서 좀 많이 높게 샀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조선주는 조금 더 보셔도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지금 일단은 제일 강한 거에 올라왔던 캐리소프트나 그 다음에 플레이디 관련한 종목들 이 두 종목은 계속 움직임이 나올 거고 이셉지스도 내일 아마 갭으로 떠서 움직임 좋을 겁니다. 잘 지켜보시고 항덕성 그 다음에 극동유화까지 윤석열 관련한 종목 내일도 움직임 계속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나머지는 흐름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2021년 3월 29일 상한가 급등주 이슈와 테마 분석해드렸고요. 내일도 모두 성투하시고요. 수익들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포카나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